예. 그냥 전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데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보안 수사 이제 폐지 쪽에 서 계신 분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통계, 인지 수사 통계에서 무죄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인지 수사 다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사 개시권 다 폐지됐고 그 통계는 여기서 인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일단 강동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경 협력 이런 거 강화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찬성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입건 통보하는 것도 다 찬성하십니까? 네, 바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입건하면은 통보하고 협력 담당 검사 배정하고 경찰서에 상주하는 검사도 두고 검사가 초창기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하면서 뭐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피의자라든가 목격자하고도 뭐 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 통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왜 반대를 하셨던 건지 모순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요 경찰이 보니까 경찰 수사관이 1인당 50건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지금 검사가 2,000명이고 수사경찰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1대 20이죠. 그러면 만약에 협력 전담 검사를 초기에 배정한다 그러면 검사 1인당 사건이 1,000건이 생겨요. 그걸 다 협력해야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 인력이랑 예산을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검경 협력에 대한 약간 과잉이고요. 실제 저도 수사심사관을 일선 경찰서에서 하면서 모든 사건을 모든 수사관이 몇몇 안 되는 심사관에게나 검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단순 사건입니다. 5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이고요. 실제 문제되는 사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문제되는 건 민사법 관련한 권리 분석 같이 법률가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의 경제범죄 일부나 진술 신빙성 판단과 관련해서 애매한 것들 나중에 기소 불기소할 때 꼭 보안 수사 나올 것 같고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갈리는 지점에서 공소권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사건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그건 당연히 불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과장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수사 입건 통보한다는 건 그건 사실상 수사지휘 부활이 맞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걸 통보할 이유도 없고요. 저번에 제가 최근에 제주 항공기 무한공항 착륙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남청에서 검사 담당 지검의 검사실 와서 같이 근무하자고 요청했는데 담당 지검에서는 내부 지침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소통하는 건 가능하지만 현장에 와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대형 사고에서는 나중에 당연히 기소를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 검사와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 사건에 있어 검사와 협조하는 건 경찰 원하는 바입니다.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든 사건에 대한 입건 통보와 연결하는 건 프레임이죠. 이상입니다. 결국은 입건 통보는 반대하시는 거고 결국은 경찰이 원하고 경찰이 허락한 협력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말씀드렸지만 장윤기 사건을 제가 지금 한번 들여다보면요. 결국 또 이쪽 사건으로 특정 케이스로 들어가는데 장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수사를 통해서 2차 수사도 2차 사건 범죄도 발견을 해서 또 추가 송치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근데 송치 죄명이 최초의 단순 살인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죄명은 계속 변합니다. 팀원이 생각하는 죄명, 팀장이 생각하는 죄명, 과장, 검사, 부장검사, 판사, 마지막까지 법원 가서도 바뀌는 게 죄명입니다. 죄명 결정은 공소관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권한이죠. 마지막 칼자루를 쥐는 공소관 입장에서 추가 송치된 거 보니까 성범죄 목적이 입증될 것 같은데 해서 그리고 또 리얼돌 사건을 사진을 찍었어요. 사건을 사진을. 그건 최초부터 은폐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케이블 타이가 문제된 부분은 저도 참담해요. 근데 그런 건 제 개인적으로 20년 수사 경험에서 그런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느껴지고 매우 아쉽고 그런 제도는 경찰개혁 대안을 통해 상피제도라든가 다른 대안을 통해 경찰개혁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박찬원 교수님. 그 보안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보안 수사를 해도 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인데 지금 2021년 이후부터는 지금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직접 보안 수사도 할 수 있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이 보안 수사 때문에 직접 보안 수사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이거 직접 보안 수사가 남겨두니까 정말 안 되겠다. 너무 이거 남용이 심해가지고 이거 없애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수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이게 이 검찰의 속성상 이게 변질된다.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미 벌써 지금 법원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성 범위를 이게 넘어가지고 이 보안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보안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게 공소기각을 하는 지금 태세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아예 이번 형사법 개정할 때 명문으로 집어넣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 보안 수사가 이게 이 별건 수사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알게 되면 그걸 즉각적으로 법원에다가 준항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느 분이라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황 교수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안 수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보안 수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건 아닙니까? 문제는 동일성 범위 내를 벗어나면 최근에 이제 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보안 수사는 지금 해서 막 난장을 펴놓고 그걸 법원의 판결은 한참 뒤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그 사건이 잘못됐다. 수사 개시를 안 해야 되는 건데 했다. 그런데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 조사를 받은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보안 수사도 수사잖아요. 뭐 어떻게 보안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보안할 것인가 그 문제는 별개를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예요. 보안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안 수사를 하면 우리 박찬원 교수님 경찰 수사 통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김규현 변호사님 통제받아야 되죠. 근데 왜 검찰 수사는 왜 통제 안 받아야 되죠? 제가 아까 공수처로 영장 신청하는 거, 공수처로 사건 송치하는 거, 검찰 견제하는 거, 보안 기소권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보안 수사.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을 좀 해보세요 한번. 그 준항고 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준항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토론을 양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준항고 제도도 그게 준항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원 가서 결국 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이 잘 안 되는 지금 형사 재판 그리고 검사가 지배하는 어떤 이 형사 시스템 하에서 이런 그 형사 재판 실무를 고려할 때 과연 준항고에서 준항고라고 하는 건 수사 과정에서 하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해도 결국에는 그게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어야지 뭐 하는 거잖아요. 기록 열람권 주면 되죠. 네, 두 분 마무리하셨습니다.